누군가는 말합니다. 땅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비료를 주어도 왜 이렇게 작물이 힘없이 자랄까? 그런데 오래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그 땅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게가 닫혀도 그들은 작은 마당에서 직접 먹을 것을 길러냈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 연기가 남아있던 마을, 냄비 하나 없던 부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들이 썼던 방법은 화학 비료도 복잡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효과적이어서 오히려 위험하게 여겨졌던 방법. 그래서 농업 교과서에서, 광고에서, 산업계에서는 그것을 서서히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기억을 다시 꺼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6가지 비밀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화학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마트가 닫혀도, 어떤 공급이 끊겨도 당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농사 방법이 아닙니다.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마당 한 구석, 작은 텃밭, 한 줌의 흙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다시 꺼낼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어떻게 땅을 살려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방식입니다. 바로 남기는 것입니다. 경북 의성에 사는 76살 이성호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몸이 불편해져 수확 후 배추 뿌리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듬해 아무 비료도 주지 않았는데도 배추가 더 튼튼하게 자란 것입니다. 이 방법은 치고 덮기라고 불립니다. 수확한 후 작물의 줄기나 잎, 뿌리를 뽑지 않고 뿌리 근처에서 잘라 그대로 땅 위에 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게으른 농사 같지만 사실 이 자네들은 땅속 미생물에겐 최고의 먹이입니다. 썩어가는 식물은 서서히 분해되며 땅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들이 땅을 덮으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비가 와도 흙이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썼더니 이성호 할아버지의 밭은 점점 힘을 되찾았고 이웃보다 물도 덜 주는데도 작물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과거 전쟁으로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 사람들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식물 하나도, 뿌리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땅을 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바로 그런 남기는 지혜입니다. 버리지 않고 되돌리는 것. 자연은 항상 그렇게 순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생명을 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렇게 땅 위에 남긴 잎사귀가 미생물을 부르듯 땅속 깊은 곳에서도 생명을 다시 불러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혼자 살고 있는 82살 김순애 할머니는 해마다 마당 한켠에서 콩을 심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흙이 딱딱하게 굳고 싹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산에서 한 줌의 흙을 가져와 봐라. 산의 숨결이 네 땅도 살릴 거다. 그 말을 따라 김순애 할머니는 근처 백담사 산자락 아래에서 낙엽이 두껍게 쌓인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검고 촉촉한 흙을 손바닥만큼 떠와 집 마당의 콩밭에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자신도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치 산의 숨결이 번지듯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잊힌 콩이 다시 싹을 틔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흙 옮기기, 정확히 말하면 숲의 생명을 이식하는 행위입니다. 단 한 줌의 흙만으로도 수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미생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땅을 살아있게 만들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되찾아 줍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연에게서 한 줌의 생명을 받아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죽은 땅이 다시 숨을 쉽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말합니다. 땅이 살아나니 나도 같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 그녀의 말처럼 흙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한 줌의 흙이 땅을 살린다면 그 땅 위에서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생명이 깨어난 땅에는 혼자가 아닌 함께 자라는 방식이 어울립니다. 전남 구례에 사는 78살 박종수 할아버지는 해마다 옥수수와 콩나물콩, 애호박을 함께 심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심느냐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셋이 같이 자라야 서로가 더 강해져. 이 방식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농법으로 세 자매 방식이라 불립니다. 처음엔 옥수수를 심습니다.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곧게 올라가는 옥수수는 다음에 심을 콩의 기둥이 됩니다. 콩나물콩은 옥수수 줄기를 타고 올라가며 땅속의 질소를 고정시켜 자연스럽게 비료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호박은 땅을 덮으며 햇빛을 차단해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고 흙의 수분도 지켜줍니다. 이렇게 셋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혼자였다면 약했을 존재들이 함께이기에 더욱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박종수 할아버지의 밭은 물을 덜 줘도 마르지 않고 비료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농사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의 밭에는 사람보다 먼저 서로를 돕는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엔 당연했던 이 방식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단일 작물 중심의 농사가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흙은 편리함보다 조화를 원합니다. 다양성이 사라질수록 흙은 고립되고 약해집니다. 같이 자라는 것, 그것이 흙을 살리고 뿌리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다음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흙 위가 아니라 흙 속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방패가 있습니다. 흙 위의 조화가 중요하다면 흙 속의 생명은 더더욱 소중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과 작물을 심어도 흙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 뿌리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전해드릴 지혜는 땅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어주는 방법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4 조명자 할머니는 몇 해 전 심각한 병해로 토마토 농사를 망칠 뻔했습니다. 약국에 가도 약은 너무 비싸고 효과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알려준 퇴비차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퇴비차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완숙된 퇴비나 낙엽, 쌀뜨물, 콩비지 같은 자연재료를 물에 넣고 24시간 이상 휘저으며 발효시킨 액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억 마리의 유익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조명자 할머니는 이 물을 뿌리에 주기도 하고 식물의 잎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시들어가던 토마토 줄기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잎은 두꺼워지며 병에 잘 견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물을 줄 땐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퇴비차는 흙 속 미생물 군집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병원균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에겐 병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것처럼 건강한 흙엔 병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집에서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단순히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을 넘어 흙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에게 물을 주는 일, 그것이 진짜 물주기이고 진짜 농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 생명을 지키는 또 하나의 지혜는 겨울에도 땅을 비우지 않는 데서 이어집니다. 살아있는 물이 흙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면 이제 그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봄과 여름 동안 열심히 살아온 흙은 겨울이 되면 흔히 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쉬는 걸까요? 충북 제천의 77살 최동길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겨울에 잘 먹고 잘 자야 봄에 힘을 쓰지. 땅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는 수확이 끝난 후에도 밭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운형이라는 식물입니다. 키는 작고 뿌리는 깊으며 잎은 넓게 퍼져서 땅을 덮어줍니다. 겨울 내내 자라는 이 식물은 겉보기엔 조용해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끊임없이 질소를 모으고 뿌리 주변 미생물을 먹여 살립니다.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어도 자운형이 덮인 밭은 갈라지지 않고 흙이 유실되지도 않습니다. 이듬해 봄, 그 자리에 다시 작물을 심었을 때 땅은 전보다 더 부드럽고 영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덮어준 것뿐인데 봄이 오니까 밭이 웃더라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 덮개 식물의 힘입니다. 우리는 겨울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땅에게 겨울은 준비의 계절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땅은 계속 숨을 쉽니다. 이 방법은 손이 많이 가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수확 후 씨앗을 뿌리고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싹이 트고 땅을 덮습니다. 봄이 오면 그 식물을 베어낸 후 바로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땅은 봄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계절 너머의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절을 넘어선 지혜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씨앗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한 땅은 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씨앗은 누군가가 정성껏 기억을 심었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앗이 엇갈리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지혜는 땅에 가장 잘 맞는 씨앗을 직접 지키는 방법입니다. 전북 임실에서 혼자 살고 있는 80살 나영이 할머니는 해마다 자신의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콩으로 다음 해 씨앗을 준비합니다. 그 콩은 서리태라는 품종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오래된 종류입니다. 내가 키운 데서 나온 씨가 제일 잘 자라.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 콩은 이 마당의 햇볕과 바람, 벌레의 습성, 비의 양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땅의 조건을 몸으로 익힌 씨앗은 해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년 건강한 콩을 고르고 바람 부는 날 볕에 말려 유리병에 담아 서늘한 장독대 아래에 보관합니다. 그렇게 모은 씨앗들은 어느새 몇 세대에 걸쳐 이어졌고 이제는 시장에서 사는 어떤 씨앗보다 튼튼하고 병에도 잘 견딥니다. 작업 씨앗을 지키는 일은 단지 절약을 넘어서 자립의 시작입니다. 어떤 공급도 필요 없고 어떤 기업에도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땅과 함께 살며 그 땅이 원하는 것을 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오래가는 농사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 하나하나엔 지난 계절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무더위를 견딘 나뭇잎의 기억, 장마를 이겨낸 뿌리의 힘, 바람과 벌레를 뚫고 피어난 꽃의 흔적까지 우리가 심는 것은 씨앗이 아니라 그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그 기억이 자라 또 다른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은 다시 씨앗이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함께 사는 땅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 알의 씨앗에 담긴 기억이 다시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여기 당신의 마당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가지의 지혜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계도 값비싼 자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을 믿고 자연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오던 방식이었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방식입니다. 남겨진 잎사귀가 흙을 덮고 숲에서 가져온 흙이 미생물을 퍼뜨리고 옥수수와 콩과 애호박이 서로 의지하며 자라고 살아있는 물 한 그릇이 병을 막아주고 자운형이 겨울 땅을 지키고 오래된 씨앗이 그 자리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과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자유는 밭 한 켠, 손바닥만 한 텃밭, 작은 화분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크기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정성과 관심을 기억합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도 혹은 당신 자신도 예전엔 땅을 만졌던 기억이 있지 않나요? 전쟁이 끝난 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 우리를 살려낸 건 정치도 기업도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손, 흙을 만지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의 것에 의존하며 불안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손으로 흙을 만지며 땅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생존의 기술, 산업이 숨기려 했던 조용한 진실을 이제 우리가 회복할 차례입니다. 마당에 남은 작물 줄기를 그냥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숲길에서 흙 한 줌을 가져와 보세요. 낯익은 콩을 몇 알 남겨 내년을 준비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작할 때 옆집이 따라오고 아이가 바라보고 마을이 바뀝니다. 그렇게 땅은 다시 살아나고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흙은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씨앗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손은 바로 당신입니다.